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농지에 관한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농지 잠식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농민단체들은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며 일련의 농지법 개정안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만 헥타르, 매년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농지의 면적입니다. 2013년 171만 헥타르였던 경지 면적은 6년 만인 2019년 158만 헥타르로 13만 헥타르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번 전용된 농지는 다시 되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입법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들은 농지 보전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지 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를 완화하고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가 2015년 도입한 훼손지 정비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사 등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을 물류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해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사업입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유로 농지 전용을 종용하는 셈입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도 농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시설 또는 시범단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 농사와 관계없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량 농지 훼손과 비농민에 의한 농지 잠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농지법은 농지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식량 안보와 자급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지 훼손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나온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식량 자급률이 21.78%밖에 되지 않고 밀 같은 경우에는 0.7%밖에 되지 않는 나라고요. 거의 80% 정도의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는 나라인데 농지를 도리어 보존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농지를 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을 농촌지역구 의원이 입법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도 일련의 농지법 개정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농연은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의 타용도 사용을 허가해 줄 경우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며 영세 소농의 농지 임차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신규 농업인 육성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등 간단한 요건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 개정 시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한 가짜 농부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는 청년농을 비롯한 영세 소농의 농지 임차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농업인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신규 농업 육성에도 차질을 빚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우리 농업의 근간 농지. 하지만 현실은 이를 막기보다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만 경기, 전북, 전남, 경북 등 전국에서 5건의 AI가 산발적으로 확진됐는데요. 살처분 마리수가 늘면서 가금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김이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13일 하루에만 경기 안성과 포천, 전북 정읍, 전남 무안, 경북 문경에서 모두 5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류에는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고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이 제한된 채 일제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또 해당 시군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는 7일간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14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의 가금농장과 농원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58건. 정밀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의심 사례도 충북 음성, 충남 천안과 홍성 등 여러 곳이라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행여나 이번 사태가 최악의 AI로 기록되는 2016년에서 2017년의 상황이 재현되진 않을까 가금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AI는 2016년 11월 16일 첫 발생해 2017년 4월 4일까지 140일 동안 전국 37개 시군에서 383건이 확진됐습니다. 946개 농가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3,787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번 AI의 경우 지난해 11월 26일 첫 발생 이후 지난 13일까지 모두 1,630만 마리의 사육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문제는 아직 겨울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방역당국 또한 철새가 이동하는 다음 달까지는 AI가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생석회 도포, 농장마당 청소와 소독, 장화 갈아 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수본 상황실을 찾아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방어해달라고 농식품부와 환경부, 행안부 등에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달걀과 닭고기 값이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급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광역 울타리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강원 영월과 양양 지역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며 ASF 전국 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방역당국은 기존의 방역 대책에 더해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역 대책은 기존 광역 울타리 중심의 차단 방역과 더불어 개별 양돈 농장 중심의 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멧돼지 확산 방지,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 농장 차단 방역 강화, 농장 간 확산 사전 차단 등 선제적인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광역 울타리로부터 62km 떨어진 강원 영월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8건이 발견됐고 설악산 국립공원 수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한 강원 양양에서도 2건이 발견돼 백두대간 등을 통한 남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야생 멧돼지 ASF 누적 발생 건수는 강원 486건, 경기 455건으로 총 941건이 됐습니다. ASF 중수본은 전국이 더 이상 ASF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선제적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국을 기존 발생 지역, 핵심 대책 지역, 신규 발생 지역, 사전 예방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맞춤형 멧돼지 관리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장 단위 차단 방역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영월 인접 12개 시군에 위치한 양돈 농장에 2월 말까지 축산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6월 말까지 기존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됐던 강화된 8대 방역시설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영월 인접 3개 시도를 강원 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로 권역화해 권역 간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ASF 확산 상황에 따라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간 전파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 영월과 인접해 확산 우려가 있는 지자체도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는 봉화 21곳, 영주 38곳 등 영월 인접 이남 지역 중 가장 많은 양돈 농가가 있어 긴장감을 높인 채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 이제 울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영주 쪽에는 지금 미흡한 5개 농장에 대해서 울타리 설치 작업을 시행 중이고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팔대 시설을 기한 내에 갖추도록 해 나가는 예정입니다.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멧돼지 활동 반경이 넓어지며 ASF 확산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멧돼지 남하와 농장 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과 양돈 농가의 고군분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여파로 사료값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농가 스스로 최적의 배합 사료를 제조해서 쓰면 경영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사료 자가 제조가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보급하고 있는 한우 사료 배합비 프로그램입니다. 농후 사료와 조사료, 농산 부산물 등 원료 목록 가운데 농장에서 사용 가능한 것을 고르기만 하면 적정 배합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와 원료별 영양소 함량, 원료 가격 등을 고려해 최적의 혼합 비율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쉽게 자가 제조할 수 있습니다. 농가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다운로드 횟수는 총 4만 건을 웃돕니다. 축산농가가 직접 섬유질 배합 사료를 만들면 원료비와 제조비를 아낄 수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별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료 급여가 가능해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임의적으로 사료를 만드니까 영양소 불균형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거고, 집마다 원료 특성이 다 다르니까 이거를 한 번에 종합해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료비를 80에서 100만 원 정도 줄이거든요, 두당. 섬유질 배합 사료 제조 기술을 도입한 농가 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료비는 평균 35.3% 줄었고 1-2+ 등급 출연율은 12.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료비 절감으로 인한 농가 평균 소득은 한우 한 마리당 76만 1,000원에서 158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여파로 사료값 변동이 예측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료 자가 제조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농진청은 컴퓨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농가를 위해 한우 사료 배합비 프로그램 이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농사로 누리집에서 무료로 볼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에는 영상을 활용한 프로그램 교육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농작물 탄저병을 방지하는 미생물을 개발했습니다. 탄저병 초기부터 병균이 퍼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원리인데요. 이미 화학약제의 내성이 있는 균주에도 효과가 있어 농가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고온다습한 장마철에 비바람을 타고 고추, 사과 등에 빈번하게 발병하는 탄저병. 탄저병은 전염 속도가 빨라 감염 시 한 해 농사에 큰 타격을 줍니다. 또 이듬해 농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농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감염병입니다.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병해인 만큼 그간 대다수 농가는 탄저병 방제를 위해 화학약제를 선택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농약으로 방제가 어려워진 농가들도 있습니다. 사과 탄저병 병원균에서 일부 화학약제에 내성이 생긴 겁니다. 또 최근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화학약제를 대신할 친환경 방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발 해충이나 약제 저항성 이런 충돌은 계속 발생을 할 거거든요. 똑같아요. 병들도 진화를 하니까. 그래서 더 독한 거 들어갈 바에는 새롭게 미생물제가 들어가면 좋지 않나는 거죠. 이에 국립안동대학교 연구진이 탄저병 방제에 효과적인 유용 미생물을 개발해 친환경 방제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개발된 미생물은 바실러스 베젤렌시스 AK형. AK형은 사과, 고추의 탄저병과 인삼 뿌리 썩은 병을 방제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특히 탄저병의 포자발화와 균사 생장, 부착기 형성 과정을 완전히 억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저병은 포자가 발화한 뒤 부착기를 거쳐 과실에 침입하는데 이 과정을 모두 막아낸다는 겁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AK용은 화학약제에 내성이 있는 탄저병균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화학약제에 내성이 있는 균주라도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해당 균주의 전체 유전체를 밝히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2차 대사산물 연구를 통해 더 우수한 미생물 살균제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연구진은 최근 AK형 균주를 산업체에 기술 이전해 액체 상품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약 사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탄저병 발생이 많아요. 연구해 보니까 이제 농약 저항성, 내성균이 많이 발생한 거죠. 항균 활성 물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방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개발된 생물 농약으로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새로운 대안이 되는 한편 우수 균주 발굴로 세계 농업 시장을 공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충남 천안시 직산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고충을 농산물 유통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전만권 천안부시장, 이명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민병옥 천안직산농협조합장, 배농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설 명절을 앞두고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에 절실히 공감한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는 귀농귀촌이 지방 소멸 극복과 농촌 살리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판단하에 귀촌 지원 혁신단을 신설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귀촌 지원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플랫폼의 주요 내용은 생활 정보에 대한 귀촌 지원 정책 및 추진 사업 정보 총괄과 귀촌 준비 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등입니다. 도는 귀촌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의 특색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천 사과 3.5톤이 베트남에 수출됩니다. 강원 홍천군 내촌농협은 홍천 사과 3.5톤을 베트남 호치민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홍천 사과가 수출되는 건 지난 2019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수출은 베트남의 설 명절에 맞춰 직거래와 대행 매장 판매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16일 부산항에서 선적될 예정입니다. 홍천군 관계자는 해외 시장 판로 다변화를 통해 홍천 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돈몰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돈 설 선물 세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37개의 한돈 브랜드가 참여하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도록 신선육과 가공육 세트 등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15일까지 열리는 얼리버드 15% 할인 이벤트에 참여하면 선물 세트 전 상품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설 선물 세트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LG 디오스 광파 오븐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돈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럴 때 챙겨 드시면 좋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리고기인데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오리고기의 효능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리고기는 날개 달린 소고기라 불릴 만큼 맛과 영양이 뛰어난데요. 특히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면역력과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리고기는 기력이 쇠약해진 것을 보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오리고기의 풍부한 불포화지방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지방산이기도 한 리놀레산과 아라키돈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 오리고기 속 레시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리고기의 지방은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은 불포화 지방산이 70%나 차지를 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또 다른 지방산으로 전환되어서요,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때문에 오리고기는요,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 드셔도 아주 좋은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도 유명한 오리고기는 질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 B1, B2 등 영양 성분을 고루 함유해 어린이 성장 발육에도 좋습니다. 오리고기는 잘 이용하면 보약이 부럽지 않은 건강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먹어야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름이 있으니까 좀 느끼하기도 하고 오리를 또 부추랑 같이 해서 먹으면 잡내도 없어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방에 따르면 오리고기는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이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인 부추와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맛과 영양을 꽉 잡은 오리고기 부추말이를 만들어 봅니다. 씨를 제거한 파프리카, 양파를 쌈무 크기로 알맞게 썰어 준비합니다. 끓는 물에 굵은 소금 반큰술을 넣고 부추를 10초간 넣어 데친 후 찬물에 헹굽니다. 달군 팬에 오리고기를 넣고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쌈무에 썰어둔 채소와 구운 오리고기를 올린 후 부추로 돌돌 말아 묶어주면 맛있는 오리고기 부추말이가 완성됩니다. 오리고기는 랩에 꼼꼼하게 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번 해동한 뒤에는 다시 얼리지 말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